오늘은 제가 이런 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의 그 오늘의 MLB 이현우 기자님이나 그 최세결 기자님이 이렇게 제공하시는 오늘의 MLB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올 시즌 데이터를 이렇게 좀 가져온 겁니다. 템파베이랑 텍사스가 올 시즌 내내 득점, 홈런, 타율, OPS, 선발 방어율, 불펜 방어율 그리고 수비 디펜시브 런 세이브 이런 부분에서 양 팀에 좀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차이를 이렇게 좀 가져와 본 건데요. 득점 부분에서는 텍사스가 조금 더 나았고 홈런, 타율 이렇게 OPS 좀 타격 지표, 공격 지표에서는 텍사스가 템파베이보다는 조금 나았다. 근데 두 팀 다 보면 등수 차이가 얼마 안 나죠. 템파베이도 충분히 훌륭했다.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운드에서는 확연하게 템파베이가 많이 앞서죠. 선발 방어율은 텍사스도 은근히 나쁘진 않았어. 그랬는데 템파베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낫더라. 선발 방어율은. 수비도 은근히 텍사스가 괜찮긴 했네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오늘의 MLB에서 가져왔다는 거. 내일 이제 템파베이 선발은 애플린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애플린이 스타일 변화, 투구 스타일의 변화가 아주 크다. 보면은 올 시즌 성적이 유독 좋잖아요. 지금이 커리어 하이거든? 근데 왜 커리어 하이냐? 보면은 여기 왼쪽 아래, 왼쪽에 보면은 이게 저기에요. 땅볼 유도 비율인데 쭉 보면 애플린이 한 40%에 머무르다가 올 시즌에 50.4%야. 그러니까 땅볼 유도율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는데 이걸 어디서 좀 알 수 있냐? 애플린의 구종 변화. 보면은 이게 뭐 싱커죠. 싱커 비율이 뭐 2020년에 50%가 넘나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30%까지 줄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구종이 올랐냐? 커브 비율이랑 커터가 이렇게 상당히 올랐거든요. 커브랑 커터가 둘 다 이렇게 20%가 넘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 이렇게 주력 구종을 변화했는데 커브, 커터, 싱커가 유력 구종이라는 소리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전부 다 떨어지는 공이라는 거예요. 뭐 구속으로 제압하는 것보다는 끝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빗 맞는 타구를 많이 유도를 해낸다. 그런 점인데 이런 점들 때문에 애플린이 그 땅볼 유도율이 많이 올랐고 더구나 애플린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보면 여기 BB%라는 게 있잖아요. 가운데 보시면은 BB%가 뭐냐? 볼넷 허용률인데 볼넷을 굉장히 잘 통제하는 선수다. 그만큼 제구력이 좋고 떨어지는 공을 많이 유도해낸다. 뭐겠어요? 보더라인 피칭에 상당히 아주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더라인이란 거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의 경계선상의 피칭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구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보더라인 피칭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 아래쪽에 많이 던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걸치면은 애매한 타구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플린은 그런 점에서 땅볼 유도를 많이 해냈고 올 시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더라. 이게 제가 포착한 점이었고요. 시즌 내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8경기 동안 2.98로 호전이 많이 됐다. 그전에는 사실 6경기 동안 5.10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떨쳐냈던 애플린이다. 올 시즌은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4.33,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2.91로 이렇게 강팀한테 강한 면모가 있었던 애플린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낮 경기 때는 4점대고 밤 경기에 2.5로 내일 낮 경기인데 낮 경기 때는 조금 아쉽다. 이게 애플린의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올 시즌 보면은 볼넷 상당히 적은 편이고 볼넷이 메이저리그 전체 2등, 1등이 컵이고 2등이 애플린이에요. 애플린이 지금 177.2이닝 동안 볼넷을 24개밖에 안 줬거든. 그래가지고 WHIP 위기도 굉장히 적은 선수고 홈런도 잘 안 맞고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애플린이 통산 텍사스 상대로는 딱 한 경기밖에 안 했어요. 텍사스한테 4이닝 7실점. 이게 2017년 전적이어가지고 글쎄 애플린이 지금 텍사스를 상대로 한다는 게 사실 이 기록 여기 15.75에 4할 오픈 오리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린은 포스트 시즌 10경기 동안 10.2이닝 그러니까 선발로 나온 적은 거의 없다는 소리인데 뭐 기록이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은 저는 애플린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두 줄 이거는 그렇게 썩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올 시즌에 뭐 변화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다. 내일 템파베이에 일단 그런 생각이고 텍사스 내일 이오발디가 나오는데 이오발디는 원래 그 올 시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텍사스의 우한 에이스였잖아요. 6월까지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기 전에 2.69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근데 이제 복귀한 이후 9월달에 복귀하고 나서는 20.1이닝 동안 9.30으로 아주 안 좋다. 홈런도 7방이나 쳐맞고 뭐 이오발디가 여기 있는 기록 뭐 타율이라도 피안 타율이나 WHIP 경기당 피홈런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좋게 나타나긴 나요. 기록상으로는. 근데 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9월달에 돌아선 좀 못했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통산 이제 템파베이 친구들한테는 최근 한 10경기 3년 정도 성적은요 2.86으로 좋았고 템파베이 빠따들한테 1할 7분 8리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긴 했었다. 그래서 상대 전적은 좋고 통산 포스트 시즌에서도 11경기 43이닝
뭐 불펜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선발로 나왔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통산 포스트 시즌 3.14인데 근데 워낙에 좀 최근 포스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 9월달에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오발디가 이게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요. 이오발디가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구속이 빠른 선발로 통해요. 예전에 이제 보스턴 시절이나 뭐 그럴 때는 선발로 나오는데 구속이 막 맥스 98마일도 나오고 그런 선수다 이런 거였는데 올 시즌 이오발디의 평균 구속이 95.1마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5.1마일이다. 그러니까 높게는 막 96, 7마일 찍히고 안 나올 때는 뭐 92, 3마일 나오겠지 이건데 이오발디가 페스티벌을 던진 게 생각보다 구속이 많이 안 나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오발디의 페스티벌 구속이 평균적인 95.1마일보다도 안 나온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즘에 이오발디가 이렇게 처맞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지. 부상 복귀 이후에 맥스 구속도 지금 96마일 찍는 게 거의 없고 대부분 본인의 평속보다도 낮게 형성이 된다. 막 페스티벌 평속이 막 92.1마일 물론 뭐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평속이 95.1마일이면 가끔 막 96, 7마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96마일, 97마일을 최근에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내일도 이오발디를 그렇게 정상 컨디션으로 보지 않을 거고 템파베이 쪽을 좋게 만드는 단서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월달에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스탯들이랑 괴리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내일 경기 템파베이가 한 경기 잡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뭐 양팀 다 우한 상대 홈 낮 경기, 우한 상대 원정 낮 경기 스탯들인데 특히 텍사스가 후반기에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리그 꼴찌 수준에 빠따다. 어제 경기는 그래도 텍사스가 빠따가 조금 터지긴 했어요. 뭐 아주 깔끔한 건 아니었지만 뭐 코리 시거가 캐리하고 그랬었는데 글쎄 이렇게 수치상으로 안 좋게 되면은 양팀 다 안 좋은 편이긴 한데 템파베이 쪽으로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투수 차이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 빠따의 이런 겉보기에 빠따 스탯도 차이가 꽤나 생긴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저는 템파베이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미네소타 대 토론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MLB에서 가져온 건데요. 빠따 면에서는 확실히 득점이나 홈런 이런 부분은 확연하게 미네소타가 앞서고 타율은 미네소타가 조금 떨어져요. 토론토가 조금 나은데 또 OPS 같은 거 보면은 미네소타가 좋아. 그냥 빅bet 장타율 같은 측면에서 미네소타가 많이 앞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홈런 차이도 꽤 나고 여러 가지로 미네소타의 공격 지표는 확연하게 좀 앞서 있다 이런 게 눈에 띄고요. 선발 방어율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미네소타가 3.82로 소폭 우세. 미네소타 뭐 선발진이야. 소니 그레이, 뭐 베일리, 오버, 조 라이언 뭐 다 잘해왔었죠. 네, 이거 불펜 방어는 미네소타가 15위 그리고 토론토는 8등. 수비 디펜시브 런 세이브는 토론토가 1등이더라. 수비 면에서는 토론토가 상당히 앞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중요한 거는 내일 선발진 맞대결인데 소니 그레이랑 베리오스. 사실 베리오스도 미네소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좀 미네소타 맞대결 전적 같은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양팀 다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는 게 최근 성적이 괜찮다는 점이랑 그리고 낮 경기 지표가 좋다. 맞대결 지표 같은 게 괜찮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꽤나 훌륭했다 이런 점들이 양팀 선발의 공통점인데 일단 소니 그레이는 후반기에는 2.67이었고 최근 7경기 동안 1.54 아주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니 그레이는 최근 들어서 더 폼 회복을 한 상태다. 중간에 종종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난공불락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내내 보면은 볼넷 같은 게 이 후반기 최근 경기 동안에서 최근 이런 좋은 흐름 동안 삼진은 늘었고 볼넷은 많이 줄었다. 좋은 지표죠. 그리고 낮 경기 때 1.77로 강했다. 낮 경기 때 올 시즌 피홈런 8방 중에 낮 경기 때 피홈런이 한 방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로 낮 경기를 던지는 소니 그레이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꽤나 소니 그레이도 나아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소니 그레이가 이런 구종 변화 같은 게 좀 눈에 띄어요. 여기 보면은 올 시즌 들어 갑자기 하락한 거. 싱커나 커브가 구종 구사가 많이 하락을 했고 올라온 게 스위퍼 그리고 커터 이렇게거든요. 커터랑 스위퍼의 비율이 상승하고 싱커랑 커브가 감소를 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게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더라. 작년에 비해서도 확실히 스탯적으로 많이 나아졌죠. 소니 그레이가. 지금 보면 스위퍼 같은 구종은 구종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소니 그레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구종들이 거의 플러스 피치인데 그 가운데서 스위퍼가 무려 19점을 막아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소니 그레이는 올 시즌 구종들의 평가가 아주 높은 선수예요. 피칭 런밸류 자체가 상위 99% 거의 뭐 1등 수준이고 패스트볼도 이런 뭐 구속 같은 건 느려도 구위가 상당히 좋아요. 뭐 그 헤일링이나 뭐 그 스핀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찍히는 선수고 그리고 소니 그레이 좀 더 이어가면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 동안 21.1이닝 2.95로 뭐 여태 포스트 시즌에서도 딱히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좋게 평가할 요소가 많다는 점이고, 베리오스도 7월달에 1.84였는데 8월달에 5.53으로 안 좋다가 9월 들어서 3.41로 다소 회복한 면모가 있더라. 근데 사실 회복했다고 하기에는 최근 2경기 동안 5.2이닝 사실점, 6이닝 사실점 막 이랬어가지고 아주 크게 회복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3.62, 원정 4.23으로 내일도 원정 등판인데 후반기에 원정에서는 조금 불안했었고, 근데 낮 경기는 2.44. 얘가 베리오스가 올 시즌 25피 홈런인데 낮 경기 때 5피 홈런, 원정 경기 20피 홈런이에요. 베리오스가 낮 경기에는 다소 안정감이 있는 선수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맞대결 전적은 미네소타에서 활약했던 선수다 보니까 워낙에 좀 표본도 적고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1할 6푼 1리였다. 근데 아무래도 미네소타에 뭐 신인 선수들 많이 안 만나보고 했을 테니까 저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만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통산 포스트 시즌 3경기 12이닝 3.75로 나쁘진 않았고, 저는 내일 경기도요 미네소타 쪽이 일단 선발도 우세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론토가 빠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뭐 지표상으로도 우한 상대 원정 낮 경기에 토론토가 강하다 뭐 이렇게 적혀는 있는데, 지금 소니 그레이를 과연 토론토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토론토가 주력 불펜들을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점, 토론토가 약간 좀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갈 수만 있다면은 불펜 싸움 가면은 솔직히 나쁘진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선발 단계에서 좀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저는 미네소타의 와카 시리즈 2대0 한번 앞서가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미네소타가 포스트 시즌 18연패였잖아요. 근데 어제 그 기록을 깼단 말이야. 연패 탈출을 했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미네소타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애리조나. 딱 그냥 봤을 때 빠따적인 측면은 미러키보다 애리조나가 앞서고, 마운드는 애리조나보다 미러키가 앞서 있다. 수비는 양팀 다 비슷비슷한데 디펜시브 런세이브 상으로 미러키나 애리조나라 괜찮긴 하다. 양팀 다 상위권이에요. 근데 내일 페랄타랑 갈렌이랑 붙는데, 이거는 저는 일단 페랄타는 좋게 봐요. 페랄타가 후반기에 2.81에다가 최근 들어서 볼넷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최근 5경기 동안 볼넷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진 페이스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로 저는 페랄타가 직전 경기에 3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하긴 했지만은 나는 포스트 시즌에서 페랄타 같은 애들 믿어볼만 한 것 같거든. 지금 우드러프를 못 쓰게 된 상황에서 대체자로 페랄타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미러키로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지금 어제 코빈 번스가 털렸는데 코빈 번스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좋은 그런 상대를 공략할 만한 투구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페랄타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상 이제 페랄타가 올 시즌 보면은 피안타율도 12등, WHIP도 20등으로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통산 이제 애리조나 상대로 상대하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결 전적이 많지는 않은데 통산 4경기 동안 0.55에다가 피안타율도 애리조나 빠따한테 9푼 5리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통산 포스트 시즌 3경기 8이닝 1.13, 이제 뭐 선발로 나온 거는 아마 내일이 처음일 것 같은데, 일단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렇게 엄청 뭐 털리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게 최소한 괜찮은 점인 것 같고요. 백간에는 그래도 내일 이제 원정 등판인데 올 시즌 보면 홈에서는 2.47, 원정 4.42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있었다. 후반기에는 4.03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잭간렌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2경기는 12.1이닝 1.46으로 다소 회복을 했다. 6.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올 시즌 내내 볼넷은 2개로 9이닝당 2개로 적게 줬었고, 그리고 WHIP도 1.12로 준수했다. 페랄타나 잭갈린이나 WHIP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산 미러키 상대로는 3.24로 강한 편이었어요. 19년 이후로 6경기 동안 뭐 크게 털린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5이닝 3실점이 제일 못한 거였어요. 대부분 뭐 7이닝도 3번을 먹었었고 괜찮았습니다. 잭갈렌은 미러키 상대로 꽤나 강했다. 미러키 빠따 상대로도 1할 7푼 9리로 강했었고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일단 페랄타가 이런 포스트 시즌 선발로 뛰는 게 처음이긴 한데 5이닝 이상 먹어준다면은,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언더게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페랄타는 상대를 제압하는 내용의 피칭을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는 언더라고 봐요. 왜냐면 잭갈렌이 일단은 그 미러키한테 강했다는 점, 막바지에 괜찮았다는 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잭갈렌이라는 선수를 내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 봐야죠. 일단은 잭갈렌은 통산 첫 포스트 시즌 경기고, 일반적으로 잭갈렌은 애리조나 에이스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올 시즌에 좀 오락가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일이 좀 잭갈렌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규정 짓는 그런 경기가 될 만한 무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이런 경기에서 애리조나 에이스로 잭갈렌이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무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제칼렌을 응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페랄타도 좋게 보는 입장에서 양 팀의 빠따도 저는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 어제 또 애리조나가 의외의 업셋을 해내기도 했는데 미러키가 근데 2패로 탈락하면 좀 충격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제도 미러키가 나름 잘 치고선 졌는데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뭐 빠따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타율은 마이애미가 아무래도 아라에즈 같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타율은 조금이나마 낮긴 했는데 OPS, 득점, 홈런 이런 부분에서는 필라델피아가 크게 압도를 했고요. 그리고 선발 방어율도 필라델피아 나쁘진 않았지만은 마이애미가 조금 더 나았다. 근데 불펜 방어율은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좋았다. 근데 마이애미도 뭐 나르디라든지 테너스캇 이런 괜찮은 불펜들이 많은 팀이긴 해요. 양팀 다 수비는 안 좋은 편이다. 내일은 에런 놀라랑 브렉스톤 게릿이 붙는데 에런 놀라는 그냥 스타일이 확고해. 늘 그냥 삼진 잘 잡고 볼넷 잘 안 주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올 시즌은 좀 홈런이 많다는 게 눈에 띄어요. 올 시즌도 삼진도 꽤나 많이 잡았고 볼넷도 적게 줬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홈런이 좀 늘어났다. 이닝이 조금 줄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놀라가 작년에 비하면 확연하게 좀 아쉬운 시즌이다. 이런 게 일단은 보이는 것 같은데 7월달 이후로는 4.40이고요. 최근 2경기 6.2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그냥 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2경기 동안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에서 삼진 16개, 볼넷 0개. 딱 본인의 스타일을 많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볼넷 안 주고 삼진 잘 잡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3.19, 원정에서는 5.58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올 시즌 내내 컸거든요. 근데 내일도 홈등판이고 좀 다행스러운 면모인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홈에서는 3.29, 원정 5.43으로 후반기나 올 시즌 전체나 이렇게 홈이나 원정 갭이 상당히 큰 투수다. 다행스럽게도 내일 놀라는 홈에서도 등판을 해가지고 기대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통산 그 마이애미 상대로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3.98이에요. 2020년 이후로 3.98에다가 올 시즌만 보면은 4.1이닝 4실점, 6이닝 5실점, 5.2이닝 4실점으로 올 시즌 내내 마이애미 상대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마이애미 상대 방어율이 6.75고요. 작년에는 1.23이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마이애미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이애미 빠따들한테는 2할 3푼 6리로 강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얻어맞았어요. 마이애미 상대 3경기 동안 6.75에다가 피홈런 5방 등등 안 좋은 면모가 좀 더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브렉스톤 게릿은요, 이 친구는 일단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기는 해요. 원정에서 2.85로 홈보다도 낮고 홈에서는 4.46이었으니까 최근 10경기에서 2.85로 그래도 그 전보다는 나아요. 11경기 중에 최근 뉴욕 매치한테 4이닝 사실점 당한 거 자르고 그 전 10경기만 보면 2.10이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좋았던 브렉스톤 게릿이다. 얘도 한번 부침이 있었거든. 그 잘하기 전에 그전 4경기 동안은 7.85로 조금 부진했는데 그런 부진을 딛고 최근 활약은 좋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5완승률 밑에 팀한테는 3.11, 5완승률 이상 팀한테는 4.37로 다소 강팀한테 약한 면모도 있었다. 그리고 얘도 보면은 낮 경기 때는 2.14, 밤 경기에 4.46으로 밤 경기에 약해요. 브렉스톤 게릿도. 그러니까 좀 스플릿 스탯상으로 내일은 다소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하다. 통산 뭐 필라델피아 성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긴 하는데 필라델피아한테 여태 5경기 전부 다 선발이었는데 4.50으로 약했었고 필라델피아 바다한테 3.53 꽤나 많이 맞았다 이런 거거든요. 필라델피아의 어떤 선수들한테 그렇게 약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적힌 것처럼 피안타를 3할 오픈 3리라고 나오고요. 수아버한테 8타수 2안타, 알렉 봄한테 9타수 5안타, 에드문도 소사한테 10타수 4안타, 하퍼한테 9타수 3안타. 그러니까 좀 필라델피아의 상위 타선, 빅4 말고도 다른 선수한테도 약한 편이었다. 알렉 봄이나 소사한테도 많이 맞았었고 카이 슈아버, 브라이스 하퍼, 카스테야노스, 리얼 뮤토, 트레아 터너 뭐 이런 애들한테도 약한 편이었고 주력 타자들한테도 약한 편이었고 뭐 브라이슨 스폿 이런 애들한테도 꽤나 맞았고 전체적으로 브렉스톤 게릿은 필라델피아 바타한테 약했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필라델피아 승으로 틀었거든요. 브렉스톤 게릿이 방금 살펴본 대로 이렇게 그 필라델피아 판타한테 약했다는 점이나 놀라가 홈에서는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왔다는 점이나 내일 필라델피아가 좌한 상대로 홈 밤경기에 올 시즌 후반기에 굉장히 강했다는 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좀 좋게 볼 거고 오바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보다 내일 기준 점 7.5점인데 어제 경기도 보면은 마이애미가 잭 휠러한테는 많이 좀 막혔지만은 놀라는 지금 보면은 상태가 조금 별로라. 그리고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 놀라가 볼넷도 잘 안 주고 삼진 많이 잡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내일 경기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득점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나 페이노르트나 꽤나 지금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꼬마가 모든 대회 홈 12연승 중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페이노르트 상대로 못 이길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꼬마 강승 배당 1.51 뭐 물기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했던
뒤에 나올 거랑 조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엔트워프랑 샤흐타르 봤을 때 그냥 샤흐타르가 원정이긴 한데 프레임 배당 1.85? 샤흐타르가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용병들도 많이 빠지고 옛날에 비하면은 라인업이 많이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벨기에의 로얄 엔트워프 상대로 샤흐타르가 원정이라지만은 프렌이 1.85다? 프렌 배당 1.85면 나는 그냥 무지성으로 눌러볼만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셀틱 대 라치오. 셀틱이 지금 챔스 본선에서 11경기 연속 무승이더라. 막 그 이제 챔스 1, 2, 3차 예선에서 약팀들 좀 유럽에서도 이런 약팀들 제압한 거 말고는 지금 계속해서 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라치오가 원정이라지만은 셀틱의 이런 무승 기록을 라치오가 과연 패배를 하면서 깨줄까? 그런 생각은 들지. 라치오의 햄무나 무정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라치오 사이드를 조금 더 좋게 보는. 라치오가 지금 리그에서도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셀틱의 챔스 본선 11경기 연속 무승 기록을 라치오가 깨줄 것 같지는 않더라.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문 대 밀란은 올 시즌 돌문이 지금 리그에서 6경기 동안 12득점 6실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점이 나고 있다는 소리인데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언더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죠. 예년에 비하면은 득실 분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밀란도 여기 적힌 대로 갑작스럽게 라인업 변동이 크다. 뭐 부상자도 있을 거고 영입생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은 선발 라인업이 크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건데 말리차우나 아들리 같은 애들은 지난 시즌에도 있었지만 올 시즌 들어서 주전 도약을 했는데 괜찮게 해주는 편이고 린데레스는 영입하자마자 잘하고 뭐 필리시치나 추쿠예제, 무사, 로프터스치크 이런 애들은 영입생이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게 평균적으로 해주는 중. 밀란이 좀 영입한 애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리그에서도 꽤나 제 예상보다는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돌문 대 밀란을 밀란 역배를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언더 좀 보는 식으로 할게요. 돌문도 좀 요즘에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밀란도 저번에 그 홈에서 뉴캐슬이랑 한 거 보면은 득점력도 아쉬웠고 득점 찬스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뉴캐슬이 워낙에 좀 똥꼬쇼로 잘 맞긴 했는데 저는 이 경기 언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뉴캐슬 대 파리스 생제르맹은 양 팀의 최근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요동치는 감이 많아가지고 저는 패스를 했고요.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는 지금 맨시티가 챔스에서 14경기 무패 중이다. 9승 5무 중이고 그 중에 뭐 작년 챔스 우승까지 포함한 그런 기록이에요. 작년까지 포함한 기록. 근데 여태 맞대결 동안 랍치가 홈에서는 맨시티의 1승 1무였다. 작년에도 맞붙었었는데 작년에서도 홈에서는 비겼고 원정에서 7대0 대패를 했었죠. 라이프치히가. 그래서 요즘에 맨시티가 꽤나 흔들린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또 리그에서 패배하기도 했었고 라이프치히 프렌 정도는 가볼만 하지 않나.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좀 이렇게 많이 뛰는 축구 표방에서 맨시티 괴롭히고 하면은 1프렌 정도는 눌러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꼬마 승이랑 조합해도 괜찮겠다 했던 게 이거예요. 아쉽지 않을 만한? 꼬마 강승 배당 1.5짜리 라이프치히 프렌이랑 조합해서 꼬라도 나는 안 아쉬울 것 같거든. 그냥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4.35랑 1.5 조합해라.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베오그라드 대 영보는 패스한다고 했었고 포르투 대 바르셀로나 요즘에 뭐 언제나 포르투는 챔스에서 만나면 까다로운 팀이고 바르셀로나도 요즘에 뭐 신인들이 꽤나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뭐 리그에서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예전의 바르셀로나 포스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언더 한번 가보는 느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챔스가 좀 어려운 것 같아.